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점은 스피드를 내려는 나머지 다운스윙 시작 때부터 회전만 냅다 하신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오른손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튕긴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45도 정도 기울여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헤드 끝을 내 목하고 어깨 사이로 이렇게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뒤에서부터 헤드가 던져지는 그러한 동작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썸골프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골프 연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PGA 투어 프로 소범준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등을 쥐고 치는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 다운스윙을 할 때 엎어 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오거나 비거리 면에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를 칠 때 어떻게 하면 등을 쥐고 잘 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등을 쥐고 쳤을 때와 등을 안 쥐고 쳤을 때의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등을 안 쥐고 쳤을 때의 문제점,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나오는 문제점은 여기에서 다운스윙 때 너무 급하게 내려 올려는 나머지 이렇게 엎어치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이 깎여 맞거나 공이 제대로 안 나가는, 비거리가 안 나가는 그러한 샷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다운스윙 구간에서는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운스윙 스타트 때는 먼저 팔과 손이 수직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 이후에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지켜줘야 타이밍이 맞게 내려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점은 그냥 단순히 뭔가 볼에 힘을 전달하려는, 그리고 스피드를 내려는 나머지 다운스윙 시작 때부터 회전만 냅다 하신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멀리 나갈 공도 안 나가게 되고 단순히 깎여 맞는 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공을 한번 쳐보자면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우측으로 가는, 이렇게 우측으로 밀리는, 우측으로 깎여 맞는 그러한 샷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을 쥐고 쳤을 때의 좋은 점은 뭐냐? 등을 쥐고 쳤을 때의 좋은 점은 다운스윙 때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다운스윙 때 지켜야 할 순서가 있어요. 다운스윙 때 일단 손과 클럽이 수직으로 내려와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릴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등을 쥐면서 팔을 먼저 내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릴리즈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게 되고 뒤에서부터 헤드를 잘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리 맥길로의 이러한 드릴 영상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클럽을 이런 식으로 잡고 이 상태에서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팔을 내리는, 이거를 스플릿 핸드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로리 맥길로이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항상 하는 말은 이 클럽 헤드와 클럽 샤프트, 그리고 내 손과 팔이 내 몸 앞에서 항상 움직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몸 앞에서 움직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헤드를 뿌려주는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을 쥐고 치는 스윙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등을 쥐고 치려면은 일단 백스윙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을 들 때 백스윙의 턴을 많이 안 하고 팔만 많이 올리시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몸의 꼬임이 백스윙 때 없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내가 팔을 아무리 인사이드로, 이 안쪽으로 내리려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운스윙 때 엎어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 때 미리 다운스윙 때 팔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백스윙 때 이 왼쪽 옆구리가 많이 공 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깨 턴을 할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이 옆구리라든가 복근을 사용해서 든다고 생각을 해야 양쪽 어깨와 손목에 힘을 빼고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오른쪽 옆구리가 뒤로 빠지면서, 그리고
왼쪽 옆구리가 공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턴을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통만 꼬아지는 느낌이 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약간 명치도 저쪽 우측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백스윙 때 꼬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간 사이로 팔을 내릴 수 있는 모양이 완성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체도 중요한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무릎이 너무 버티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약간 골반이 뒤로 빠져주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 골반에 힌지가 접혀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힌지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쪽 오른쪽 골반이 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접혀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혀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오른쪽 엉덩이 쪽에 좀 부하가 오게 돼요. 여기에 좀 느낌이 오게 되는데 그런 백스윙 모양을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옆구리랑 복근으로 들어서 백스윙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자연스럽게 접혀져 있죠. 이런 접혀지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운스윙 때 내가 공간 사이로 팔을 잘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백스윙을 잘 들었다면은 다운스윙을 잘 해야 되는데 다운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다운스윙 때는 제가 지난번 그 V자 스윙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V자 스윙을 그리듯이 내려가면 됩니다. 이때 오른손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른손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펭귄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른손이 엎어서 들어오는 모양이죠. 자, 근데 오른손을 너무 엎지 마시고 한 45도 정도 기울여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내려오는 방향은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 팔꿈치가 약간 배꼽 쪽으로 또는 내 명치 쪽으로 이렇게 아는 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되게 됩니다. 이 드릴이 바로 아까 로리 맥길로이가 했던 드릴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넘겨주는 느낌은 여기서부터 넘겨줄 때 이렇게 굉장히 안쪽으로 넘겨주지 마시고 헤드 끝을 내 목하고 어깨 사이로 이렇게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뒤에서부터 헤드가 던져지는 그러한 동작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등을 쥐고 치는 그러한 스윙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채로 연습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스틱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틱처럼 가벼운 걸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것보다는. 연습을 할 때 발을 똑같이 쓰고 자, 백스윙 똑같이 올려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운스윙 때 오른손 모양을 이렇게 오른손 모양을 약간 펭귄 모양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 헤드 끝을 요 스틱 끝을 내 몸 앞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때 올려주는 느낌은 약간 내 팔뚝으로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검지손가락,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헤드 끝을 살짝만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모양으로 팔로스루가 좀 간결하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팔로스루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올라가는 모양으로 올라가지면 안 돼요. 이러면 헤드 끝이 도는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밀어치기만 하면서 공이 푸시 슬라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 끝을 이렇게 넘겨주는 동작으로 스틱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헤드 끝을 넘겨주는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헤드 끝을 넘겨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헤드 끝을 넘겨주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주머니 부근에서부터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주머니 부근에서부터 헤드 끝을 넘겨줘야 자연스럽게 헤드가 돌게 되면서 임팩트 때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그걸 보여드리면 자,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 주머니 부근에서 이 헤드 끝을 돌리려고 넘기려고 안 했다면은 이 헤드가 임팩트 때 이런 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른쪽 주머니 부근에서 검지손가락으로 헤드 끝을 넘겨주려고 했다면은 여기서부터 헤드가 뒤에서부터 돌면서 자연스럽게 임팩트 때 스퀘어로 찾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드가 돌면서 닫혀맞는 느낌으로 맞아야 공이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임팩트 때
스퀘어로만 맞춰야지 하고 가져가 버리면은 오히려 밀리는 볼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프로님 이게 볼이 스퀘어로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공의 구질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공의 구질에 따라서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볼이 이제 스퀘어로 안 맞게 되면은 지금 요 화면에 있는 구질처럼 약간 좀 우측으로 밀리는 그러한 샷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요 페이스가 돌면서 이렇게 맞아야 스퀘어로 찾아가면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페이스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히면서 맞아야 우리가 원하는 구질을 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등지고 쳤을 때야 등지고 안 쳤을 때의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지고 안 쳤을 때의 차이점. 자, 이렇게 밀리는 볼이 나오는 이유는 순서를 안 지켜서 그래요. 등을 지면서 팔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다운스윙 시작 때부터 냅다 돌리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으면서 저렇게 슬라이스가 크게 나오는 볼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을 지고 쳤을 때의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백스윙 때 옆구리와 복근으로 크게 몸통 턴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오른손을 주머니 쪽으로 내리고 여기서부터 헤드 끝을 넘겨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약간 지금 드로우 볼이 났죠. 자연스럽게 뒤에서부터 헤드를 던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질이 똑바로 가는 그러한 구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님 그 네. 등지고 친다는 게 네. 여기서 백스윙을 충분히 가져간 다음에 네.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서 수직으로 낙하를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팔을 쓰는 타이밍과 네. 몸통을 쓰는 타이밍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등을 지고 칠 때 팔이랑 손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다운스윙 시작 때 우리 손과 팔 그리고 클럽은 수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순서를 맞출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타이밍은 언제까지냐? 이 손이랑 클럽이 내 오른쪽 주머니 부분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라드 스윙에서 이야기하는 P6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오른손이 주머니 쪽까지 오른쪽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최대한 등을 진 채로 기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몸통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넘겨주려고 해야 돼요. 끝까지 참으면서 이 헤드를 뒤에서부터 넘겨주는 게 아니라 회전을 이 이후에는 이 손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넘겨줘야 스피드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력을 이용하면서 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운스윙 시작 때 우리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거는 수직 낙하 스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운스윙 때 중력을 이용하면서 수직으로 내려와야 중력을 온전히 다 이용할 수가 있고 중력의 가속도를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몸통에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더 붙게 되면서 비거리까지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중력의 스피드를 온전히 이용하면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네.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올려치는 스윙은 네. 오히려 더 힘이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나요? PD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팔을 내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V자로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뭔가 스피드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뭔가 내가 진짜로 세게 몸통이 회전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또는 팔의 힘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뭔가 올려치는 느낌으로 치기 때문에 스피드가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구심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구심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몸, 우리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회전하는 이 구심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양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그런 구심점이 있습니다. 다운스윙 내려올 때 우리의 몸은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이 좌측 방향으로 수평으로 회전하면서 내려오는데 우리 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뭐냐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수직으로 회전을 하고요. 자, 우리 손을 중심으로 클럽이 수직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서부터는 수평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등지고 스윙의 순서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이 순서를 지켜줘야 자연스럽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이 헤드를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을 쥐고 잘 친다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스피드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리까지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등을 쥐고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등을 쥐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내용대로 하신다면은 자연스럽게 등을 쥐고 치는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 몸이 많이 회전을 하면서 치는 게 아니라 헤드의 스피드가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쥐고 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도 골프 연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범준 프로였습니다. 어썸골프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